이번에는 이제 한국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뭐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춘향전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춘향전은 이 진실하고 허구가 아주 그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요소가 많아요. 특히 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극적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이 변사또와 같은 그 악역이 등장하는가 하면 또 뭐 이도령이 그 거짓골로 이제 그 암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극적인 장면이 많은데요. 춘향전 하나하나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이처럼 이 소설에 열광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이제 담겨 있어요. 또 이 춘향전 또 잘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이 허구적인 상황도 매우 많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춘향전에서 이제 춘향과 이도령이죠. 남원의 광활루에서 만나잖아요. 만나고는 거의 1년여 만에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왜냐하면 이도령이 서울에 이제 과거 시험 보러 이제 올라갔죠. 그런데 이 소설에 보면 거의 1년 만에 이도령이 수석으로 합격을 하거든요.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장면을 보면 뭐 조선시대 과거 시험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사실 조선시대 과거 시험 정말 어려운 그런 그 길이에요. 과거 시험 중에서도 이 식년시라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시험이 있고 별시라해서 특별히 보는 시험이 있는데요. 특히 식년시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33명을 뽑으니까 1년에 11명 정도밖에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합격하기 힘든 관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시험과 관련된 이런 그 용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광이란 말이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우리가 관광길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보러 간다 이런 뜻이죠. 요즘 관광하고 상당히 좀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이 영남 지역의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대표적인 그 통로 중에 한 곳이 문경세제거든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후에도 가장 먼저 이 영남 지역에서 합격 소식을 듣는 곳이 문경이다. 속과를 거쳐 대과에 합격하려면 일단은 이 생원이나 진사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대부분 성균관에서 수학을 해요.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속과급제자들이 최종 시험인 문과 또는 대과를 준비하는 바로 그런 기관이에요. 사실 그 이몽룡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그 장원급제했다고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과보다는 별시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무리 별시라고 해도 그 정말 천하의 뭐 최고 인재들이 모인 그 과거 시험에서 정말 장원급제하기는 이거는 뭐 정말 소설이니까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소설이니까 그런 과장적인 요소가 분명히 보이고요. 정말 춘향이 맨날 그네 뛰는 거 감상하고 방자시켜 편지 막 주고받게 하고 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과거에 장원급제했다 그러면 아마 조선시대에 이 장원급제한 사람들 상당히 억울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 또 재밌는 것은 이 소설에 보면 이도령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했을 때 그 시험 출제 문제가 나와요. 제목이 춘당 춘색이 고금동이라 이런 제목인데 여기 보면 춘당대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또 창덕궁에 가면 그래서 이거는 창덕궁 춘당대에서 실시한 시험이구나. 그리고 지금 요 자료에는 바로 이 춘당대 모습이 나와요. 지금 저렇게 그 네모난 조지역이 춘당대 모습인데 저기가 저 건물, 보이는 건물은 영화당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주로 최종적으로 왕이 급제자들 이렇게 면접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면 과거에 급제하면 어사하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많은 분들 착각하는데 춘향전에 어사가 나오니까 이거 암행어사 되면 꽂아주는 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왕어자 하살사자 왕이 하사하는 꽃 이런 뜻이. 그러니까 어사는 다 조화예요. 조화. 이렇게 생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꽂아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이제 그 어사 꽂고 또 지방에 내려가면 3일 육아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큰 잔치 벌어져요. 이 당시에도 정말 과거에 급제하면 가문의 영광이기도 했고 지역의 영광이기도 했죠. 요즘은 아마 그런 풍속도가 이 뭐 지방고등학교라든가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어디 대학에 합격하면 이 플랜카드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시대에도 합격자를 축하를 했다. 그리고 우리 그 소설에 보면 이도령이 과거에 장원급제한 후에 뭐가 되죠? 암행의사로 나가죠. 사실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사실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하면 초임 직급은 종구품, 이 구품직에서 출발을 하는데 장원급제인 경우에만 한해서 종류품, 이 수석은 약간 특채처럼 확 올려줘요. 그래서 동기생보다 4, 5년 정도 승진 시기가 빠른데 암행의사로 파견될 수 있는 최소 직급이 종류품이므로 일단은 가능하긴 해. 이도령이 장원급제했으니까. 문제는 암행의사라는 거는 왕의 채측근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원칙적으로는 의사 하면 대부분 암행의사로 자꾸 생각하는데 암행의사는 되게 소수예요. 원래 의사는 왕명을 받들어서 그 지역을 뭐 여러 가지 그 주찰하기도 하고 또 지역의 사기 진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임무를 그 보게 하는데 암행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특수하게 공무원의 뭐 비리를 뭐 이렇게 감찰하거나 이럴 때 정말 그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저쪽에서 방어를 하니까 그렇지 못하게 이제 암행 업무를 수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행을 수행하는 사람은 정말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최측근 인사가 나가는데 이제 과거에 정말 처음 급제한 비록 장원이긴 하지만 그런 신출을 보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특히 남원에 가는 거는 허구의 극치입니다. 암행을 하게 하려면 영구지 가면 안 돼요. 그 아는 사람 수두룩하고 이런데 거기 가면 제대로 암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소설에서는 남원에 안 보내면 이제 소설이 그냥 끝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남원에 파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암행의사를 파견하거나 이럴 때는 부임지를 선정할 때 우리나라 옛날부터 추첨, 제비뽑기 되게 좋아요. 투생이라 그래가지고 암행 갈 지역을 쫙 이렇게 제비뽑기처럼 해서 한 장을 딱 뽑으면 동대문이나 남대문 밖에서 딱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부임지는 뭐 영월이구나. 나는 뭐 용인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선 후기를 소설의 배경으로 했으니까 당시 전국에 한 400여 개의 고을이 있는데 추첨하면 뽑힐 확률 400분의 1이에요. 400분의 1.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남원으로 갈 확률은 극히 이거는 힘들다. 거기다가 아예 연고지는 일단은 상피라 그래가지고 제외해버려요. 제외해놓고 추첨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자기 연고지에 가면 이거는 뭐 암행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이 춘향이가 있는 남원으로 이도령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춘향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뭐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장면이 뭐냐 하면 춘향이 막 목에 큰 칼 쓰고 막 머리도 막 헝클어가지고 진짜 귀신 같은 모습으로 쫙 나타나는 그 장면인데 이것도 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소설에서는 이 변사또의 포악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춘향을 그야말로 영모나 살인죄 저지른 그런 인물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버리는 거죠. 아무리 뭐 변사또라도 이 그럴 가능성은 적은데 이건 뭐 독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해야 하니까 춘향에게 칼을 씌우고 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치안과 풍속을 책임져야 할 지방의 수령들에 대한 좀 뭔가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또 그런 요소로도 작용을 하지만 우리 예나 지금이나 뭔가 이게 좀 더 과장된 요소가 많으면 사람들한테는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요즘도 보면 자꾸 드라마 같은 것도 약간 뭐 우리 흔히 소위 말하는 막장이 좀 많잖아요. 뭐 춘향전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시대로 보면 상당히 과장된 요소가 분명히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춘향전이 왜 이렇게 영원한 고전이 되었고 사실 최근까지도요. 춘향전은 영화나 드라마에 가장 많이 이제 그 단골로 나왔던 그런 소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또 보면 추석이라든가 설 명절 때마다 이 춘향전 드라마 한 적이 있었고 한때 또 미스 춘향 선발대회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이 상당히 그 정말 고전이긴 하지만 현대인에게도 매우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이제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시대의 거울 같은 역할을 했던 소설이고 시대의 부조리와 모순을 과감히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불러일으키죠. 대리만족.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부패한 그런 그 뭐 관리라든가 이런 모습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청주 남녀의 사랑. 그리고 또
여성의 뭐 절개, 이거 뭐 이제는 이제 약간 달라진 거는 여성의 절개뿐만 아니라 남성의 절개까지도 이제 필요한 그런 또 뭐 덕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음으로써 영원한 고전으로 남아 있고요. 또 흥미로운 게 조선 시대에도 춘향전 유명세가 상당히 이제 강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조선 후기인 1872년에 그려진 그 남원 지도를 보면 지도 중에서 유독 광활로하고 오작교가 저렇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시대도 이미 춘향의 브랜드를 이용하는 그런 그 지도들이 생산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보면 지금도 보면 뭐 이 유명인이 배출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뭐 그 인물의 뭐 이런 관련 여러 가지 그 뭐 작품 같은 게 뭐 있고요. 뭐 길 이름 같은 거 붙일 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저 종로 쪽에 우리 송해 선생님 뭐 이런 길 뭐 이런 거 이제 만들어지듯이 그런 그 아주 유명한 인물들을 강조하면 그 지역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1872년 저 시기에 저렇게 광활로와 오작교가 강조된 이런 지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그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